앞에 이제 스님들의 시가 나왔으면 지금은 이제 제가자들, 사대부하고 또 여성 불자, 예 시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자들은 또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렇게 자기 깨달음을 표현했는지 참 재미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장구성이라고, 장구성은 이제 나오네요, 바로 밑에. 제목은 한마디 개구리 울음. 자, 대해선사와 가나선을 이제 창시한 대해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명사에 장구성이 있다. 그는 선에 관심을 가져 조주 스님의 정전백수자의 화두를 들었으나 진척이 없었다. 정전백수자 화두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불법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그 화두를 들었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권청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돈은 누구에게나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알기는 알죠. 지금 장구성이 지금 사대부인데,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장관 같은 역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장구성이라고 하는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물은 거예요. 돈은 누구에게나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지금 못 깨달아서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렇소. 그런데 어째서 저는 깨닫지를 못합니까? 참 이 질문 많이 하죠. 예. 돈은 누구나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해도 돼요. 근데 왜 나는 그 도를 지금 못 깨달았습니까? 피식 웃음을 짓는 거 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죠. 네. 돈은 누구나 원만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선권청 선사는, 선권은 소매 속에서 염주를 꺼내들었다. 소매 속에서 염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는 누구의 것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할 때 이것은 염주를 가지고, 저 같으면 지금 보드마크를 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선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당해서 뭔가를 들었다 이러면 그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자기의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의식을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의식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매 속에 있던 염주를 턱 꺼내가지고 이는 누구의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 장구성이 머뭇대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눈알이 돌아가요. 눈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지금 돌을 물었는데 염주를 꺼내가지고 이게 누구의 것이요? 라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지? 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눈이 돌거든요. 그래서 장구성이 머뭇대자 선권 스님은 염주를 다시 소매 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이것이 당신 것이거든 가지면 될 뿐. 그러니까 이것 바로 알아봐야지. 지금 이것을 바로 알아봐야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움직인다면 당신 것이 되지 못하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핵심은 생각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생각이 끼어드느냐
안 끼어들었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뭐 10중 8구 생각이 끼어들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분명할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격발을 시키는 거죠. 상대방한테 지금 이제 화두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를 쌓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궁금함의 에너지. 궁금한 것.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본질이 뭐 마음이다 이 말은 많이 들었고, 마음은 지금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하면 의식이니까 본질은 의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해는 다 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쌓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든다 이 말은 계속 궁금하다 이거죠. 지금 돌을 물었을 때 조주가 저 잣나무야, 뜰 앞에 잣나무야 하는 거나, 염주를 턱 꺼내 가지고 이것이 누구 것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나 제스처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양귀비가 의식이에요. 그러면 양귀비가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에 와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자기의 애인 알록산에게 양귀비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아는 알록산에게 자기 몸종 이름을 소가하고 불렀다 이거예요. 지금 화두의 모든 원리가 양귀비를 님인 알록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여기 있소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몸종 이름을 소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가하는 거나 지금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거나 지금 염주를 턱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지금 전부 다 의식을 이렇게 드러낸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가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딱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만은 못 알아먹고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 궁금한데 설상가상. 궁금한데 탁 이렇게 염주를 다시 꺼내 보이면 이 설상가상. 궁금한데 거기다가 계속 에너지를 쌓아 올라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궁금하게 만드는, 더 막히게 만드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사람마다 완벽하게 도를 갖추고 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들어가느냐,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수행법이 나온 거예요. 사람마다 도를 갖추고 있다. 사람마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사람마다 의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 말을 믿고 들어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을 가라앉힌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 쪽으로 간다. 이러면 묵조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구성처럼 머리 좋은 지금 과거에 패스해가지고 벼슬길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금 똑같이 물었잖아요. 사람마다 도가 완벽하게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심한다 이거예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믿으라 해도 의심하니까 차라리 제대로 의심해라. 의식이 뭔지를 제대로 의심해라. 이게 지금 화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래는 수행법이 없었을 때는 조사선이라고 했고, 시간이 좀 흘러서 수행법이 나온 것은 모든 사람이 도를 갖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믿고 그 믿음을 다져가는 거. 그래서 그냥 앉는 거예요. 지관, 타자, 다만 앉는다 해서 그 믿음을 다져 들어가는 거. 그래서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묵조선이라면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묵조선이라면 장구성 같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도가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는데 왜 나는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제대로 의심해봐라. 철저하게 의심해봐라. 하고 의심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간화선, 화두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예나 이런 분들이 속해 있던 임재종, 양기파, 임재종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의심해서 실제로 의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끔 만들기. 그래서 의심이 깊어지면 꽉 막혀요. 빤한데 이게 본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궁금한데 이게 스스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꽉 막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어가지고 눈이 내렸다. 그런데 또 지금 스님을 만나가지고 물으니까 이게 누구 것이 하고 탁 말하는데 또 콱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거면 바로 알아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머뭇거리면 이미 10만 8천리 어긋났다 하니까 에너지가 쌓여 올라가는 것,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다시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려서 얼마나 미끄러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모골이 송년해짐을 느꼈으나 뭔가 지금 필이 오긴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원하지가 않아. 꽉 막혀 있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자, 이렇게 에너지가 쌓여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차면 터지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임재종 양기파가 수행법으로 간화선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통해서 한번 의심이 꽉 차올랐을 때 의심이 스스로 터지면서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요 방법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얼마 후 밤중에 화장실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거기에 쪼그리고 앉았어도, 화장실에 이제 쪼그리고 앉았어도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의 화두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중 어디선지 개구리 소리가 들려와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간화선에서의 깨달음은 이 질문을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진리가 뭔지 물었다. 그랬더니 진리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의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쌓여 올라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격발 한 번 더 쳐준다. 주마가편이라는 말도 써요. 주마, 달리는 말에 가편, 채찍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마는 화두고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질문했을 때 쾅 또 틀어막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심에 의심을 더해가지고 의심이 의정이 되어서 의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심이 더 커져간다 이 말이에요. 의심은 이제 궁금증. 자, 그래서 지금 간화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조사선 시대에도 스스로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한 사람들은 지금 본질이 궁금한 사람들이 선을 하잖아요. 스스로 궁금하다 이거예요.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탁 했는데 거기서 바로 못 깨달으면 그 궁금함이 자꾸 더 차오른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마지막에 탁 터져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깨달음의 그런 전통이에요. 그것을 형식화한 것이 지금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궁금증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 발동을 걸어주는 것이 화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서산대사 같으면 서산대사도 화두 들고 계속 의심하다가, 여러분 화두 들고 의심하나 화두 없이 의심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질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스위치로 계속 궁금함을 에너지를 쌓아 올라가는 스위치로 구심점으로 이제 이런 더럽게 잣나무 이런 말을 가지고 구심점으로 삼았다는 거지 소가 자체에는 뜻이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다만 소가 더럽게 잣나무라고 말을 한 조주의 진면목 그게 무엇인가? 따라오십니까? 예. 그래서 시를 보면 달 밝은 봄날 밤에 한마디 개구리 울음 천지를 온통 깨트려 하나로 만들다니 이게 바로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에너지가 꽉 차올란 그 상태가 천지가 의심 하나로 뭉쳐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온통 깨트려 하나로 만들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깨트린다 파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자로는 깨트릴 파자 요게 하나의 깨달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꽉 차올랐다가 한번 그것이 깨트려진다. 그때 마치 이 세계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개인한테는 그런 처음으로 와요. 자, 이럴 때의 소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드디어 이제 이런 소식을 맛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마루, 고개 마루, 다리 아픈 현사가 있느니라. 현사라고 하는 스님은 고개 넘어가다가 돌에다가 발이 돌에 탁 채웠는데 아야 하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깨닫는데 현사도 자기가 노력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노력했는데도 못 깨달아가지고 이 상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스승을 떠나서 고개 마루 넘어가다가 돌불이 탁 채웠는데 깨달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궁금함이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런 소식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다 궁금해가지고 하다가 하여튼 어떤 인연에 깨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요 깨달음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깨달음은 일종의 견성이에요. 성품을 보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한번 발견하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해안이라고, 지혜의 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바로 이제 뒤에 좀 더 지나면 이 장구성이 대종고를 만나서 해안 다음에 법안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챕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해안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의식이 이거구나 하는 것은 각자 경험이 이래저래 하여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법안을 뜨는 게 공부에 일단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보살행위예요. 실제 현실에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법안을 뜨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법안을 뜨는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전부 다 법안을 확실하게 뜨고 싶죠. 네, 이제 해안은 대충 알았어. 이게 의식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법안을 뜨는 것이 이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터질 때 시공간을 넘어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도 뭐 터졌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천지가 엉뚱 깨졌다 이러잖아요. 이 천지, 여러분 동양에서는 천지를 시간을 천이라고 불렀어요. 전통적으로 지를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인도 같이 써서 인간, 삼간이라고도 하고 천지인,
삼재라고 불러요. 삼재. 이거는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세라고 보세요. 세계. 세라고 하는 말은 타임이란 뜻이죠. 시간이란 뜻이죠. 세. 계라는 말은 공간이란 뜻이죠. 오케이? 세계. 타임 앤드 스페이스가 세계다 이거예요. 지금 천지인, 동양인이 이 세계를 파악할 때는 천지 사이에 내가 있다. 인이 있다. 그럼 천은 시간이고 변하니까, 계절이 변하니까, 그 지는 펼쳐진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천지라 그랬어요. 그 천지가 깨졌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깨졌다. 여러분, 시간 공간이 깨졌다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천지가 깨졌다. 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간단한 게, 생각이 끊어졌다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깨달음의 경험은 우리가 경계체험이란 말 써요. 깨달음의 경계체험은 생각이 끊어지는 경험이에요. 생각이 끊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딱 끊어지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없잖아요. 생각이 딱 끊어지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우리 공부에서는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향엄이 빗자루로 쓸다가 돌조각이 가서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에 그때 한번 터졌다. 그때 생각이 한번 끊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장구성이 화장실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천지가 깨졌다. 이 말은 생각이 한번 끊어졌다. 생각이 끊어졌다는 걸 간이라고 해요. 간. 시학에서는 생각이 끊어져서 절대를 체험하는데 모든 사람이 절대를 이미 체험했다. 누구나 체험한다. 그 경험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언제 일어나는가? 한 인간이 누군가에게 반할 때. 우리 다 젊은 시절 그쳤지요? 한 인간이 누군가에 반할 때 생각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누군가에 반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무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를 체험하고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랑이라는 매개도 상대방을 통해서 사실은 신적인 존재와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시간 더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잠깐 종지부 하나 찍고 갑시다. 보세요. 부처님한테 있었던 그 의식, 지금 내한테 있는 이 의식,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서로 간에 말없이 이심전심으로 의식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세계가 그냥 통으로 의식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장구성이 지금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한번 탁 터졌어. 그러니까 절대를 한번 만났어. 터지는 순간 상대가 터지는 순간 절대를 한번 만났는데 아직까지 이 해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대종고 선자를 만났어요. 그럼 대종고 입장에서는 장구성이 한번 눈은 뜨긴 떴는데 아직까지 전신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뒤집는다. 그러니까 몸을 바꾼다. 뒤집는다. 신은 몸이잖아요. 전신. 몸을 한번 바꾼다. 돌린다. 몸을 뒤집는다. 해안을 법안으로 전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개로서 살다가 한번 의식을 한번 알았어. 그러면 해안을 떴어. 근데 그 다음은 전신이 남아있다. 전신은 해안이 법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깨달았다. 그러면 의식을 깨달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인간이 처음에는 의식을 깨달아도 기존에 살았던 아무개의 입장에서 의식을 봐요. 아, 의식은 텅 비었고 모양도 없고 크구나.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구나 하고 아는데 아는 주체가 누구예요? 기존에 평생 살아온 그 아무개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해안이에요. 근데 누구나 처음에는 이래. 근데 법안이라는 것은 보세요. 한 인간이 선생님이 만약에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식이 하네. 맞아요? 그러면 깨닫고 난 뒤에만 의식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깨달은 거라면 깨닫기 전에도 했던 거예요? 오케이? 정말로 의식을 깨달았다면 이 의식이 깨달은 뒤에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온통 의식뿐이었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개인 내가 움직인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의식이 모든 걸 지금 움직이고 다 했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개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의식이 살았네. 옵니까? 그러면 한 개인이 내가 깨닫기 전에도 의식이고 지금도 의식이고 앞으로 의식뿐이네. 나의 모든 것은 의식이네. 아니 내가 의식이네. 아무개가 아니고 의식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네. 오케이? 그리고 신기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까맣게 모를 뿐이지 100% 의식이 지금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의식이네. 여러분 들어와야 안 와? 따라옵니까? 그래서 전신이란 말은 아무개로서 의식을 한번 깨닫는 것이 아무개의 입장이라면, 의식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무개에서 의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탁 전신이 입장이 바뀌면서 과거에 아무개라고 하는 건 착각이었네. 아무개가 저 같으면 무슨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 무슨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무슨 대학교를 들어가고 무슨 대학원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뭘 했고 하는 것이 아무개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의식이 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번뇌망상 속에 있더라도 번뇌망상이 그런 건 전부 다 가짜들이고 실제로는 의식 하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 뿐이다. 이게 지금 팩트다. 그러면 석가 성불에 온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가 동시 성불이에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의식을 철저하게 깨달아버리면 이 세상은 의식밖에 없어서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의식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도 모두 의식일 뿐이고 앞으로 올 수많은 인류도 모두 의식일 뿐이다. 그래서 한번 이 병이 나오면 그냥 통으로 이 세계는 의식 하나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장구성이 일단 해안은 떴어요. 의식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직 자기가 의식은 안 됐어. 자, 그래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대예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소설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시오. 당나라 때 알록산에 반란에 동조한 자가 있었는데 촉의 낭중고을을 다스릴 일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의 화상이 그의 초상화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촉으로 몽진한 촉으로 피신한 현종 황제가 그 화상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걸 보고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화상 속에 목을 치게 했는데 화상 속에 목을 치게 자기 배신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치게 했는데 뜻밖에도 칼로 그 목을 치는 순간 섬서성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목도 떨어져 나갔다고 하오. 지금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요 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하고 부산에서 부산에 걸려있는 초상화에 그림의 목을 쳤는데 서울에 사는 그 사람의 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 사람이 깨달으면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이 모두 동일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목을 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뭐냐? 본질이다. 한 사람이 그 본질을 출중히 깨달으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본질의 나툼으로 완전히 평등하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한번 발견한 뒤에는 철저하게 그 의식을 참고를 해보면 의식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의식은 지금 나한테 있어서 의식은 크기가 없지요. 무한하잖아요. 모양도 없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잖아요. 시공을 넘어서잖아요.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맞아요? 나만 나와요? 어때요? 나만 나와요? 어때요? 모든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와 모든 사람이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데 나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 될 때는 한꺼번에 모든 인간이 다 부처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지금 선불교의 깨달음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구성이라고 하는 분이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본질에 대한 궁금함이 쌓여 있다가 에너지가 한번 개구리 우는 소리가 한번 터졌다. 그리고 상대가 깨지고 절대를 체험을 했다. 근데 아직까지 장구성으로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다가 대종고가 어느 계기에 팍! 이 사람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전신시켜주기 위해서 한 번 확 찔렀다. 그 찔렀을 때 장구성이 이제 찌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책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근데 거기서 장구성이 뭔가 지금 나한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대종고가 하는 소리가 여기에 침을 놓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났더라. 여기에 초상화에 목을 쳤는데 저쪽에 있는 실제 사람의 목이 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통으로 하나라는 거. 지금 핵심이 여러분 전신이란 말은 개체에서 전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개체에서
전체가 된다. 한 인간이 시공 속에 살다가 완전히 격외로, 시공이라고 하는 틀로부터 격외 벗어나 버린다. 한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인간이 같이 구원받아 버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수의 세계를 소개를 한 거예요. 도노 이후에, 여러분,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한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노 이후에 이 본질을 한번 본, 의식을 한번 깨달은 이후에 점수를 통해서 아무개의 업장을 녹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의식으로 내 몸을 옮겨가는데 이걸 점수,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되게 10년, 20년 걸린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오늘 이야기는 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닷금도 해안이 법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단박에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단박에 일어나는가? 의식을 철저하게 깨달아버리면, 그러니까 의식을 깨달아도 미지근하게 에고가 의식을 한번 이런 보물도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았구나 하고 에고가 여전히 우쭐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에고가 언제 떨어지는가? 이 의식이 정말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팩트라는 하는 사실. 지금 제가 지금 1시간 됐거든요. 1시간 내내 1초도 예배 없이 제 의식이 떠들었어요. 1초도 예배 없이 여러분의 의식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1시간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부터 의식이 계속 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의식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분명하면 이 사실이 모든 것이 소급된다. 나의 과거도 소급되고 모든 인간한테도 소급된다. 동시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의식인데 의식이 개체로서 이렇게 경험했던 건데 그거를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개체로서 고통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가르침을 접하고 난 뒤에 내가 의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내가 의식이라는 것이 팩트구나. 팩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 사실 앞에서 나라, 개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고집은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